오랜 기간 린치핀으로 비유되던 미일 동맹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놓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데다 미군이 자위대에 제안한 극비 작전 계획이 일본 언론을 통해 새나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보통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해온 관례를 깨고 호주를 먼저 찾으려다 무산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4.1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호주 방문을 목표로 조정을 계속해왔지만 국내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주 중 호주를 방문해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호주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기시다의 호주 방문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애초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문부대의 지휘협정의 일종인 원활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RAA는 당사국 부대가 공동훈련과 재구호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 체제할 때 입국 심사와 휴대폰 관세를 면제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협정이 발효하면 양국 부대의 상호 방문이 쉬워지면서 공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죠. 일본과 호주는 2014년 7월 자위대와 호주군이 상대국이 체제할 때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RA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국이 중국발 위협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협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기시다 총리의 호주 방문이 무산되면 야마가미 신고 호주 주재 일본 대사가 대신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호주 매체는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호주 방문 계획이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처음 찾는 해외 방문국이라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는 거의 예외 없이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먼저 찾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기 때문에 기시다의 호주 방문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인 2016년 11월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와 회동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대미 외교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외국 정상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였습니다. 기시다도 전임자들처럼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달 4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려고 했습니다. 피폭지인 히로시마가 지역구인 기시다 총리는 NPT 회의에 참석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제로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개최지인 뉴욕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직접 참석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원래 기시다 총리가 NPT 참석을 계기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방미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가 기시다 정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을 가중했고 결국 미일 정상회담 불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산케이 계열의 석간후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6일이었다며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즉각 동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시다 총리의 동참 결정은 무려 18일이나 늦었다. 동맹국가 미국이 불신감을 폭발시킨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이 주도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동참 의사를 발표한 것은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총리 관저에서 연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표단의 베이징 올림픽 불참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굳이 외교적 보이콧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한 미국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해당 행위를 외교적 보이콧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발표한 지 한참 지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막판까지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올해가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가급적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기시다 정권의 속내가 투영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석가노지는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미국은 기시다 총리의 이상한 대중 저자세 외교가 미일 동맹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 포위망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가중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교도통신이 복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단독 보도한 대만 유사시 미일 공동작전 계획 초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도통신이 파악한 이 초안은 대만 침공에 대한 긴박감이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저희대 지원을 받아 대만에 인접한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 사이의 섬 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거점을 설치해 부대를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작전 계획은 이달 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일 외무방위 담당 강요 회의인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도통신 보도로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자 대만 유사시 전장이 될 것을 우려한 오키나와현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하는 등 일이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지난달 24일 오니키 마코토 방위성 부대신을 만나 오키나와가 또다시 공격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키나와 지역 유력지 류쿠신보는 군의 폭주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자국을 전장으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석가노지는 대만 유사시 미일 공동작전 계획 초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이 저희대에 극비리에 제안한 것이라며 미국 측은 극비작전을 왜 지금 누설했는지 일부러 계획을 망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 실망한 미국의 태도는 코로나 대응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일 미군에 대한 방역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재입국 외국인이나 귀국하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출발 72시간 내 음성증명서를 소지하고 일본 도착 후 공항에서 다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하며 세계 50개국에서 온 경우 지정 장소에서 3일에서 10일을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미군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 배치되는 미군이 자국에서 출발할 때 PCR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미군 기지 캠프 한센에서 22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는 재확산되며 4일 1151명으로 집계됐다고 NHK는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에 참여하는 다테다 가즈히로 도우대 교수는 2월에는 국내 바이러스가 전부 오미크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왜 주일 미군들만 PCR 검사 없이 일본에 파견했을까요? 이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